비자를 신청할 때 36이 된다. 졸업생 비자 신청이 안 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호주 장학금 없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호주는 예요. 안녕하세요. 코코스야 클로이 차장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주신 학생분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때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사연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호주 간호사 2년 과정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만 33세이고 2027년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영어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사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 4.5 만점에 3.9점인데 장학금 가능한 학교가 있을까요? 학비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호주 취업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졸업생 비자가 35세까지만 가능하고 36세가 되면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학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33세가 되실 거고, 학업을 이제 보통 2년을 하잖아요. 2년을 하시고 나면 35세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게 내가 졸업할 때 35세가 아니라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35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도 그렇고 비자를 신청할 때 36이 된다. 졸업생 비자 신청이 안 되세요. 그래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만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연도수여도 생일이 빠르신 분들은 또 36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졸업하는 시점에 내 나이를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12월 25일에 예를 들면 졸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12월 달 안에 생일이신 분들은 너무 급박하죠. 한두 달도 여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게,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재수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습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나중에 졸업생 비자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호학과를 준비하는데 만으로 33세 너무 좀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분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고 간호학을 가시는 분들이 보통은 29에서 32에서 33 요 정도 때가 사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경력도 쌓아보시고, 나는 해외에서 살아야겠다, 빨리 영주권을 따고 싶다라고 해서 간호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는 29세에서 30 초반 요 때가 가장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33세면 사실은 굉장히 적당한 나이이고, 간호를 졸업을 하시고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나이가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좀 빠르게 계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물론 지금 이분은 PT를 준비 중이세요. 내가 IELTS를 할까 PT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조금 많은데, 요즘에는 PT를 하시는 분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간호대 준비한다, PT 하시는 분들이 사실 80%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IELTS 한 3-4번 보시고 다시 또 PT 공부하셔서 PT로 결국엔 점수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호대에 영어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 PT를 조금 빠르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입학이 어려워서 못 간다는 아니고 영어가 안 나와서 자리가 차서 못 간다가 사실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최대한 1년 전부터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PT 간호사 등록이 PT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버롤 66에 리스닝 66, 리딩 66, 라이팅 56, 그 다음에 스피킹이 66 이렇게였는데, 이번에는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냐, 오버롤 점수는 63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리스닝 같은 경우는 58 오히려 더 떨어졌고, 리딩 같은 경우에 59,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에 60, 라이팅이 조금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같은 경우엔 66에서 76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요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간호사를 준비하실 때 학생분들이 스피킹이 가장 중요하다. 스피킹 점수가 76이면 꽤 높은 점수거든요.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영어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요걸로 준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세 번째 질문, 장학금. 이분은 GPA가 4.5에 3.9면 사실 굉장히 높은 GPA를 갖고 계시는데 장학금이 가능하냐, 내가 좀 저렴하게 학교를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저도 장학금 없어요. 간호대 가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장학금 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거의 유일하게 울릉공대학교가 이제 간호 석사가 생기면서 학생분들에 따라서 15%에서 최대 30%까지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비가 그때 기준으로 2년에 8만 불 정도 했는데 30% 받으면 거의 5만 불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간호 석사가 5만 불? 거의 뭐 최저죠. 그래서 최저 학비로 갈 수 있는 저희 유일한 울릉공대학교가 원래는 2017년도 간호학과를 장학금을 줄 거다라고 계속 저희도 학교에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오픈이 돼서 라운드를 발표를 할 때는 장학금이 다 빠졌어요. 간호 석사만 빠진 것도 아니고 학사, 간호, 석사, 간호 다 빠졌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간호는 안 주겠다. 간호는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 간호는 왜 안 주냐? 너무 수요가 많아요. 이렇게 학비를 비싸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학비 내고 자리만 있으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는 장학금을 안 줘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라고 해도 간호대 가는 거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네 번째 질문. 내가 2년 촌 학비가 5천만 원 예상한다. 가능한 학교가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송하게도 없다. 근데 5천만 원보다 조금 더 내가 준비를 하면 갈 수 있는 학교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장 저렴한 학교 2개를 뽑아봤는데요. 자, 하나는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예요.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학사 GE 과정을, 그레주에이트 엔트리 과정을 하고 있고 이것도 2년 과정이에요. 학사 GE이기 때문에 석사는 아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이시라면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샤인 코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학생 받은 오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앞에 선수 과목이 없는 대신 학업 기준이 앞에 과목들이 조금 더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2.3년, 정확하게 말하면 2.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학비가 2년에 67,000불로 받았어요, 오퍼를. 이번 2026년 7월에 들어가는 학생분도 15% 장학금이 나와요. 다 받는 장학금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67,000에서 어떻게 떨어지냐? 56,976. 그러면 지금 환율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로 제가 대략 한 1,070원 정도 계산해보니까 딱 거의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 5천만 원에서 조금 근접하죠. 사실은 학비는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거고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갈 수 있는 학교를 고르셔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선샤인 코스를 가야 돼 라고 한다면 7월 학기만 가능하다. 이번 연도 9월에서 10월에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 영어랑 반드시 준비해서 바로 넣어보셔서 자리를 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인기가 가장 많은 메이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는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학비로 가야 되는 학교 찾는다. 난 2년 만에 졸업해야 되고 6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여기 학교밖에 옵션이 없으세요. 그냥 여기 준비하시면 되고 이번 연도 9월에서 10월까지 영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던 크로스 대학교예요.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간호 석사 생기면서 사실은 서던 크로스가 한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간호 석사 과정. 그래서 학비를 보신다면 서던 크로스 대학교도 좋은 옵션인데 여기가 지금 학비가 매년 상향하고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1년에 36,000불인데 2년으로 환율 계산을 해보면 대략 7,600만 원. 이 정도면 저렴한 간호대에 속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사주의고 석사잖아요. 사실은 학위가 다르죠. 호주에 같은 경우는 교육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학위에 따른 이제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학사가 우리 7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학사고요. 그 다음에 8레벨이라고 해서 학사, 심화 학사, 뭐 아너스 과정, 그 다음에 GC, GD,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석사, 여기가 9레벨, 그리고 여기가 박사, 여기가 C. 그러니까 사실은 학사, G는 7이에요. 좀 낮고요. 석사는 9예요.
박사보다 한 단계 낮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실은 학사를 거의 다 갖고 계세요. 학사보다는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학사 나왔으니까 난 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비율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퀄리피케이션까지 좀 높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서든크로스가 뭐 조금 예산보다는 1,600만 원 정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석사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학교이고 대부분은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서 2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세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사실 학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딱 선샤인 코스트, 서든크로스 딱 잡아 놓으시고 요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7년 1월 입학 가능하시고 8월은 원래 골코가 가능했는데 요게 지금 내년에 열릴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는 포탈이 열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8월에 열리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년 1월 거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학 지원해서 조건부 오퍼 먼저 수령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비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호주에서 간호대로 좀 그래도 괜찮다. 좀 세계적으로 평판도 좋다. 난 간호대 명문을 가고 싶다. 자, 일단은 간호 명문. 이번에 QS 랭킹 호주에서 간호대로 해서 쭉 줄 세기를 했을 때 1위는 UTS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학사 3년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공자 내가 2년짜리 간다라고 하시면 사실 UTS는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간호로 명문? UTS 좋다. UTS가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요 순위는 비전공자가 들어가는 거 위주예요. 비전공자 갈 수 있는 2년 과정이 있는 것만 제가 줄 세운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학교들은 제외시킨 거고 지금 우리가 2년짜리 하고 있으니까 자, 2위가 모나시, 3위가 시드니 대학교, 그 다음에 4위가 멜번대, 5위가 울룬공, 6위가 라트로브, 7위가 애들레이드, 그 다음에 8위가 플린더스, 9위가 커틴, 10위가 에디스코안, 11위가 QUT. 요렇게가 지금 QS 랭킹 간호대 순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치는 게 호주의 명문대라고 불리는 것들. 모나시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멜번대, 그 다음에 여기 애들레이드 대학교. 요렇게가 이제 호주 G8 대학교들. 입학이 사실 입학 마감도 좀 빠르고 입학이 수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오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G8 대학교에 좀 좋은데 간호대 가고 싶다. 나 학비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 나 무조건 학교 네임밸류다. 라고 하시면 모나시, 시드니, 멜번대, 애들레이드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생각보다 모르는 학교들이 조금 많이 있죠. 울릉공 대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학금이 있다가 빠진 학교. 여기도 간호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라트로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긴 조금 특이한 게 학사 지위도 있고요. 학사 2년짜리도 있어요. 학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요거는 3월, 요거는 7월. 그래서 라트로브도 간호대로는 명문이다. 그리고 헬스 계열이 좋아요. 다만 학비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 42,000불 정도. 그리고 플린더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지위가 있고요. 커틴이랑 에디스코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사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7월, 2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UT는 매년 2월 이렇게 한 번 가능하고 요것도 석사. 그래서 요게 이제 호주에서 그래도 명문이다. 호주에서 간호대로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네임밸류를 본다라고 하면 요 QUT까지 요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취업. 학생분들이 정말 궁금해 많이 하시죠. 내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영주권을 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아라고 있어요. 호주 이민 전문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세미나를 듣고 나면 이제 저희 쪽으로 전문사님도 그렇고 뭐 저희 본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는데요. 미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5월 기준이에요. 2026년 이제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가 사실은 취업 비자가 그렇게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482 비자라고 하죠. 취업 스폰서 비자로 영주권을
독립기술 이민 189 비자나 주정부 100 비자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 이게 현재의 추세다라는 게 지금 이때 발표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로 취업 비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4년을 받고 여기서 이제 2년을 근무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영주권으로. 186 TRT 비자라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데 요런 루트로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도 꼭 내가 점수제만 노려야 되는 거는 아니고 취업 비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취업 비자를 어디서 받냐? 공립병원은 아니다. 퍼블릭에서 하는 거는 사실 스폰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어디서 받냐면 널싱홈, 에이지드 케어죠. 널싱홈이나 또는 사립에서 받더라. 이게 대형 병원이랑은 달라요. 대형 병원도 사립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퍼블릭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조그만 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립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훨씬 더 취업 비자를 많이 주고 있다더라. 그리고 널싱홈에서 에이지드 케어 이런 데 사실 많이 취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취업 비자를 많이 받고 있고 퍼블릭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취업처를 찾을 때도 이런 스폰서 비자를 좀 내가 염두에 두고 찾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사립 쪽이나 널싱홈 쪽으로 가서 내가 스폰서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기 전에 간호대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N이라는 포지션으로 우리가 알바도 하고요. 일도 하고요. 방학 때면 뭐 풀타임이 되니까 일자리를 많이 찾아요. 어시스턴스 인 널싱이라고 해가지고 간호보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AIN으로 보통 간호대 다니면서도 보통 많이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인맥을 쌓을 수 있잖아요.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실제로 그 병원이든 뭐 널싱홈이든 그쪽에서 사용하는 영어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여기서 잡 오퍼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호대 다니면서 뭐 바리스타라든지 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AIN으로 일하는 게 나중에 내가 간호사 됐을 때도 취업까지 할 수 있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호주는 인맥 사회예요. 결국에는 인맥으로 나를 끌어주고 하는 게 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는 나는 이력서에 하나라도 추천해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게 내가 졸업했을 때 RN으로 취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급도 꽤 높아요. 학생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30에서 한 40불 정도 받고 공휴일 수당이나 뭐 주말 수당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40에서 60불까지도 학생들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 학생분들한테 한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딱 말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뭐 이번 연에 좀 주말 시프트를 좀 많이 받았고 또 좀 더 페이가 센 걸로 많이 했으면 또 연봉이 확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금이 책정되기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받는 금액이 계속 변동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수당 같은 게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최근에 저희 학생분들이랑 얘기했던 내용을 좀 공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국에서 간호사이시고 간호대 나오셔서 간호사가 되셨고요. 호주 RN으로 면허 전환까지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한국에서 내가 간호사로 영주권을 바로 따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또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내가 바로 간호사로 가고 싶어 해요. 뭐 아니면 호주 점수제 기술 이민이나 아니면 바로 내가 한국에서 취업 비자 받아서 가거나 이런 걸 조금 많이 노리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호주에서는요. 호주에서 학업을 했고 호주의 간호사 문화를 익힌 사람들도 훨씬 더 선호해요. 해외에 있는 간호사들을 데려온다기보다는 호주에서 간호대 나오고 그래도 뭐 AI는 일도 좀 해보고 호주 것들을 좀 익힌 사람들을 선호하지 굳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초청장을 주고 뭐 비자를 주면서까지 데려오는 사실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주 안에서 지금 70% 영주권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언제 기다려가지고 영주권 받아서 가겠냐. 나는 호주를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호주에서 간호 쪽으로 석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방법. 하나는 호주에서 헬스 쪽으로 석사를 가시는 방법. 결국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호주 RN이 있기 때문에 호주 간호대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수 있고요. 내가 간호를 가꾸겠다라고 하면 2년 과정, 간호사 과정이 아니라 1.5년으로 해서 내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으시면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헬스 계열로 이제 가시는 분들, 내가 그래도 내가 2년짜리 비자 받아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일하면서 거기서 또 인맥을 형성하면 또 이런 뭐 취업 스폰서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점수가 된다면 이 70% 안에 들기 위해서 호주 안에서 이런 189나 190 넣어보시는 게 영주권으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이제 학생분들이 최근 저희한테 문의 주신 것들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간호사로 저희 쪽으로 이제 상담을 주셨던 분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5가지의 그냥 짧은 상담이기는 했으나 많은 분들이 요걸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유학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이라는 건 없고,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가는 게 정말 내가 잘 선택한 유학이잖아요. 뭐 학비도 그렇고 뭐 지역도 그렇고요.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희망지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여기 갔다고 해서 또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대1 맞춤 상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간호대를 가는 게 맞을까, 나한테는 어떤 옵션이 있을까 라는 게 좀 고민이 되시면 저희 코코스 유학으로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가장 많이한테 저희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학비